배고파. 빨리 뜨끈한 쌀국수 먹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 책 같이 보고 온 게 있으면. 오.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얇아. 얇고 그러네.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리고 책을 본 다음에 근데 여기 앞에 이 표지에 그런 걸 보면은 디테일을 알 수 있어. 이게 그거구나 이러고 알 수 있어. 오. 이거 진짜 한번 봐야지. 이거 되게 재미있었어. 그럼 대체로 너가 추천해주신 것 중에 막 너무 안 맞고 재미없고 이런 거 없었던 거 같아. 그렇다면 다행이다. 아까 말한 발러루트도 그렇고.
Take a breath, inhale, exhale, and count to 3. I'm not colorblind to all these fallen leaves, but we've gotta choose how this is gonna be. And I'd wanna stay if it was up to me. Sorry if I wasn't your dream come true. You've gotta do whatever you've gotta do, but someone on the other end is hurting too. And maybe this is winter and our spring is coming soon. 네, 저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내가 그를 주겠다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마지막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추리 안내서가 따로 이제 동봉돼 있어요. 원래는 그게 이제 밀봉된 형태로 나왔는데 어쨌든 도서관 책이니까 그건 다 예쁘게 잘 뜯어져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그래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용의자가 3명이 있는데 그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무위키에서 내가 그를 죽였다를 찾아가지고 이 정리된 거를 봤는데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였구나.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정말 그냥 정말 지나가는 장면이었고 정말 지나가는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게 이제 그 키워드였고 단서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책은 정말 한 줄 한 줄 빠짐없이 자세하게 잘 들여다봐야 나 스스로 이제 범인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메모도 열심히 해가면서 노트랑 막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이 되게 중요한 그 힌트, 그 되게 중요한 단서만 딱 빼놓고 작가가 쳐놓은 그 미끼만 열심히 물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책 보는 거는 뭐 워낙에 좋아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번 책도 진짜 재미있게 잘 봤고 그리고 요 앞전에 나왔었던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그 작품도 이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거기는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의자가 2명이에요. 그 2명 중에 과연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또 범인이 특정되지 않거든요. 전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무위키를 찾아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해석을 봤다. 추리소설을 좋아하고 많이 보지만 추리력은 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또 깨닫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지금 도서관 가려고 가방 챙기고 있는데요. 요거는 예스24에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굿즈예요. 가방. 되게 책이 딱 들어가는 크기여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책 3권 정도는 가뿐히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이고 세로 길이도 그냥 딱 책 사이즈. 요거는 이제 도서관 다닐 때 잘 사용하는 가방이고 꼭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소지품 같은 거 좀 챙겨야 될 때 또 이 가방을 이제 보조 가방으로 종종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똑딱이도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홍대인지 연남동 어디인가 그 부근에서 가죽공방에서 제가 직접 만들었던 카드 지갑이에요.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다닐 용도로 진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흠집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의미가 커요. 좋아요. 그래서 꼭 이제 도서관 대출 카드 일단 넣어주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핸드폰을 좀 죽게 돼가지고 찾아드렸거든요. 근데 그 분이 고맙다고 주셨어요. 그냥 동네 분이셨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조금 챙겨주셔가지고 네, 요거는 좀 복권 사는데 쓰려고 좀 챙겨보겠습니다. 도서관을 가서 책을 반납하고 오늘은 어떤 책을 빌려올지 몇 권이나 빌릴지 계획은 없고 그냥 일단 가서 느낌적으로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이거 We used to have each other's playlists. No, no. Used to be each other's best friends. Yeah. And now we go our separate pathways. But your heart's still in mine. Yeah. And maybe we could try it next week again. But I don't wanna think we're toxic. But who cares? You said that we're over, hands under covers alone this time. But everything I see still reminds me of you. Back of all your things, the memories of when I kissed you. Remember when we used to say to each other, we belong together, me and you forever. Tell me where you've been, yeah, since our break. I'm sorry that I've been. 네, 여러분, 저는 가해자들이란 책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정소현 작가님의 책이고요. 현대문학 핀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 요건 이제 층간소음의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얇고 되게 작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지 종이도 좀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사실상 분량으로 따지면 되게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읽은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단지 그냥 길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이 현실감 있는 묘사와 되게 그 엄청 약간의 스릴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 더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읽기도 했어요. 이 책을 읽는데 약간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층간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등장인물들이 점점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복수하고 갈등이 이렇게 커져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그 감정들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예민함이.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게다가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3자인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가해자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피해자랑 가해자랑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고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그렇게 서로 뒤엉키는 모습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예전에도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되게 큰 이슈가 된 이유가 뭘까? 층간소음을 예전에는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버티는 걸까? 아니면 정말 예전보다 층간소음의 데시벨 자체가 달라진 걸까? 여러 가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질문들에 대해서 약간의 저 개인적으로 해답을 얻은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그 작품 해설에 보면은 그 타인의 파동에 의한 괴로움은 역설적이게도 타인으로부터 홀로 남겨진 진공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가해자들이 아주 작은 주변의 소음에도 민감해진 것은 자신의 곁을 채워주는 가족의 소리와 주변 사람의 따스한 울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걸 보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도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인정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내가 못 버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윗집이랑 옆집이랑 같이 이제 소음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로서 많이 스트레스가 되면서도 윗집과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용인하지 못하고 어떤 저들의 상황과 어떤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의 소음이 스트레스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 왜 목소리 작아지지? 아무튼 그래서 뭐 이웃 간의 소통과 교류의 부재가 어떤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번져나간데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그 뜨거운 사회적 이슈,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약간 스릴감 있게 그리고 또 되게 현실적으로 잘 그린 작품이니까, 그리고 또 짧은 책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 belong together, me and you forever.